몇 년 전 라가르드 IMF 총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김용 세계은행 총재와 이야기하다가 경악에 가깝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을 높게 평가하는 것을 화제에 올리며 국제학업성 취도 평가에서 한국은 핀란드와 늘 1, 2위를 다투지 않느냐라고 물었는데요. 이에 김 총재가 핀란드 학생들은 8시부터 3시까지 공부하고 한국 학생들은 8시부터 11시까지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하루에 3시간밖에 하지 않는데 그렇게 성적이 좋을 수가 있는 거냐고 되물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김 총재의 답변이었습니다. 오전 11시가 아니라 오후 11시입니다. 이것도 그나마 심야학원 시간을 제한하는 통금이 있어 11시에 끝나는 것이라고 덧붙이자 라가르드 총재는 믿기 힘들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고 하죠. 이렇듯 한국 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교육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 일상에서 매우 흔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해외, 특히 서양 문화권에는 이를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육열이라는 현상 자체가 한국을 비롯한 소수 국가에 한정된 특수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인들이 교육과 공부에 진심인 만큼 한국에서 원어민 당사로 활동할 계획이었던 외국인들은 교내의 분위기가 삭막해서 학생들과 서먹하게 지낼 줄 알고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아는 채로 결국 한국에 왔고 일하기로 한 학교에 들어섰는데 그 순간 깜짝 놀라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놀라게 한 것이었을까요? 한국의 교육열은 매우 뜨겁기로 전 세계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교육열을 밑거름 삼아 인류 역사상 최단기간에 경제성장과 의식성장을 통해 물질적 충족과 민주주의 정착이라는 양자를 동시에 이루어낸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을 전 세계의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분명 남다른 교육열을 기반으로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고 서구 사회가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이룩한 민주주의라는 제도도 반백년 만에 정착시켰습니다. 전쟁 후 폐허였던 나라를 재기하게 만들어준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인 것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라는 평가가 자자하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처럼 공부해보고 싶어서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 학생들도 있고 방송국에서 자국의 학생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 한국으로 날아와 한국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방과 후에는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모습을 취재해 가기도 합니다. 아이가 한국말을 제대로 구사하기 전부터 외국어 교육을 시키고 유치원생 때부터 여러 학원에 보내고 고등학생이 되면 밤 10시를 훌쩍 넘긴 시간까지 학원에 머물게 하는 학부모들의 교육열에 외국인들은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공부를 시키는 것은 모두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수능을 봐야 하죠. 불과 얼마 전에도 올해의 수험생들이 수능을 치렀습니다. 수능 당일은 전 국민이 수험생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날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우스갯소리로 들리지만 사실이기도 합니다. 수능이 치러지는 날에는 듣기 평가에 차질이 없도록 비행기에 이착륙이 금지되는데요. 이 사실은 해외 커뮤니티에도 올라와 네티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 글은 몇 년 전에 쓰인 글인데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수능시험이 치러지는 날이다. 13시 10분부터 14시 20분까지 영어 시험이 시작되는데 영어 듣기 평가 파트 때는 대한민국의 영공이 일시적으로 폐쇄된다. 이미 비행 중인 비행기는 3048m 아래로 내려갈 수 없다. 제목이 설명을 다 하고 있죠. 다른 글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써놓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다른 글 보고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자꾸 보이는 걸 보니 진짠가 보네. 라며 놀라워하는 기색을 숨기지 못했죠. 이외에도 수능시험의 출제검토위원들을 비롯한 행정 인력 수백 명은 수능시험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 숙박시설에서 합숙 생활을 하고 시험 당일 수험생들이 처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만 명의 경찰과 소방 인력이 대거 투입됩니다. 심지어 1분 1초 차이로 수억 달러가 오가는 금융시장도 수능시험일 하루만은 수험생들을 배려하죠. 주식시장이 9시가 아닌 10시에 열리는 것입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가는 동선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죠. 관공서나 민간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출근 시간을 1시간 정도 더 미루곤 합니다. 이토록 교육에 진심인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외국인들은 너무 공부밖에 모르는 것 아니냐며 딱딱하고 엄격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원어민 당사들은 공부하는 당사자인 학생들은 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의 학교로 왔는데요. 막상 아이들과 지내다 보니 그것이 헛된 상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하루에 반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만 공부만 하는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원어민 당사들이 만난 학생들은 정도 많고 장난도 많이 치지만 동시에 선생님들에게 예의 바른 아이들이었습니다. 친구들끼리도 무척 잘 지내서 남자아이들끼리 어깨동무를 하거나 여자아이들끼리 팔짱을 끼는 모습을 매일같이 목격한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한국이라고 하면 보수적인 유교 문화를 떠올렸기에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특히 서구권에서 스킨십은 연인 사이에서나 하는 거라는 인식이 있어서 더 그랬다고 하네요. 교내의 분위기가 엄격하고 보수적일 줄 알았는데 학생들끼리 손을 잡고 몰려다니는 훈훈한 분위기여서 그들도 학생들과 금세 친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날에는 교실 뒤편에서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서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자세히 보고는 충격받은 표정을 숨길 수 없었죠. 말뚝박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말뚝박기라고 하면 전통 놀이 중 하나로 무척 익숙한 게임 중 하나인데요. 외국인들의 눈에는 타인의 다리 사이에 머리를 끼우고 기차처럼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이 시각적인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스킨십에 관대하다지만 저런 것까지 가능하다고 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충격 그 자체였지만 자주 보다 보니 익숙해져서 수업 시작 전에 자연스럽게 해산시킨다고 합니다. 한국의 한 초등학교의 원어민 당사는 다른 이유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등교하고 또 하교하는 게 놀라웠다는 것인데요. 외국에서는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도 부모가 교실까지 아이를 바래다 주는데 이곳은 고학년은 물론 저학년도 스스로 학교에 오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한국이 치안 좋은 나라라고 소문은 나 있었지만 그걸 실제로 목격하고 나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외국의 많은 학교에는 경찰관이 상주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부모들은 불안감에 자녀를 직접 등교시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의 어린아이들은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돌아다니죠. 학교 시간이 되면 역시나 부모 없이 아이들끼리 모여 문구점이나 놀이터에 놀러 갑니다. 그렇다면 초중고등학교를 통틀어 원어민 당사들이 놀란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급식이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맛과 영양이 훌륭해서 감탄하고 만 것입니다. 메뉴를 고민할 필요도 없고 학생들과 같은 장소에서 옹기종기 모여 먹을 수 있는 급식이 무척 매력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한 원어민 당사는 한국 학교의 급식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 달 동안의 급식 사진을 촬영해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영양사분들에게 배식받는 모습부터 나오고 있죠. 외국인들에게는 생소하다는 검정쌀밥, 그리고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 중 하나로 꼽는다는 갈비찜. 이건 매운 돼지갈비찜입니다. 그리고 한국 하면 바로 떠오르는 김치, 새알 만둣국과 도토리묵 무침까지. 첫 번째로 보여주는 식사에는 밥을 제외하고는 4개의 반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한라봉 주스까지 함께입니다. 두 번째 날에는 딸기우유와 비빔밥, 된장국 등으로 구성된 급식입니다. 그 다음 날에는 돈가스, 김치, 바나나 등이 보이죠. 이어서 계란말이, 깍두기, 동그랑땡, 메론, 미역국, 시래기국, 토마토 등등. 어떤 날에는 애들아 사랑해라고 써진 우리밀 쿠키를 선보였습니다. 이어서 계속 각각 다른 급식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일주일에 5일 동안 매일 먹는데도 질리지 않는다고 하죠. 그건 당연했습니다. 보셨다시피 영양사들이 매일 다른 메뉴를 구성해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챙겼으니까요. 매일 색다른 것은 물론 매일 맛있고 매일 영양이 넘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네티즌들은 저마다의 의견을 남겼죠. 겹치는 메뉴가 없네요. 건강하고 맛있어 보여요. 한국의 급식은 영양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답니다. 얼마나 건전합니까? 급식이 이렇게 나왔었다면 난 아마 매일 학교에 가고 싶어 했을 거예요. 난 아마 거기에 있었을 것 같아요. 등 해당 영상은 몇천 개의 댓글을 받아 한국 학교에서 제공되는 급식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실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편 미식의 나라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랑스부터 떠올립니다. 대서양과 지중해 해면에 있는 프랑스는 비옥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식재료들을 바탕으로 요리 문화가 크게 발달한 나라죠. 프랑스를 여행하다 길에 있는 아무 식당에나 들어가도 다 맛있을 것 같은 그런 요리 왕국에서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파리 18구의 어느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과 품질이 크게 떨어져서
학부모들이 집단 농성을 벌였던 사건인데요. 이들은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설탕과 감미료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고 영양학적으로도 부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급식 업체가 음식을 즉석에서 조리하지 않고 냉동식품을 해동해서 내오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사실까지 드러나 충격을 더했는데요. 과거에는 학교 급식에서도 에피타이저, 샐러드, 메인 요리, 치즈, 디저트로 이어지는 5가지 코스 요리를 선보인다며 명불허전 미식의 나라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점점 외부 민영 회사에 아웃소싱하게 되어 다 옛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학교에서 주는 점심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50%도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해졌죠. 한편 한국으로 건너가 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게 된 한 프랑스 남성은 프랑스 현지에서는 학교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한국의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만 했죠. 그래도 일단 먹어보자 싶어 출근 첫날 급식실에 갔는데 갑자기 속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며 뛰쳐나와야만 했습니다. 하필 그날의 메뉴가 냄새가 강한 청국장이었기 때문이죠. 미식의 나라 프랑스 출신이라는 자신감으로 자신은 절대 한국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내심 깔보기도 했는데요. 요리 실력도 제법이었던 그는 직접 도시락을 싸서 가져와 먹거나 양식을 파는 식당에만 가서 식사를 하는 등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억지로 급식실에 끌려가게 되었죠. 배식받을 때까지만 해도 죽상이었지만 식탁 위에 내려놓았을 때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며 반찬 하나 집어먹고 난 뒤부터 그는 매일 급식실을 들락거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 입 먹었을 때는 역시 프랑스 요리와는 맛이 다르다고 느꼈지만 자꾸 먹다 보니 색다르고 감칠맛도 잘 느껴져 한 끼 만에 적응해버렸습니다. 괜한 고집을 부리며 이렇게 맛있는 급식을 뒤로하고 식비로 불필요한 지출을 해온 것이 후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원어민 교사들은 한국 학교 급식이 너무 맛있어서 출근하자마자 점심 메뉴부터 확인하고 점심시간만 목이 빠져라 기다린다고 합니다. 혹자는 점심 먹기 위해 출근한다고 말할 정도인데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원어민 교사들은 한국 학교에서 어떤 급식이 나오는지 찍어 올리고 브이로그에도 급식은 무조건 등장하는 요소가 되었죠. 한국 학교에서 일하는 원어민들은 미국 커뮤니티에 내가 이렇게 맛있는 밥 먹는다고 자랑하는 글을 수도 없이 올렸는데요. 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을 본 누리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눈치였습니다. 완전 맛있어 보인다. 우리 마을의 학교 급식에 저 다양성과 영양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와, 고등학교 식당에서 이런 점심 주면 정말 기뻤을 텐데. 우리는 시든 샐러드나 튀김 같은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나 먹어야 해서 슬픈데. 미국 학교 급식 쓰레기가 추가된 쓰레기, 유기농 쓰레기. 한국의 한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도 급식 사진을 몇 장 찍어 올렸는데요. 댓글로 달린 한 사진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먹다가 토한 거 사진 찍었냐며 놀렸는데 그런 게 아니라 유럽의 한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이었죠. 한 누리꾼은 사립이니까 밥이 저렇게 잘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지만 한국에서 여러 학교를 다녀본 네티즌이 내가 한국에서 많은 공립 초중고교에서 가르쳐 봤는데 음식은 어디나 거의 똑같아. 내가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먹어본 음식보단 말도 안 되게 좋아. 정말 맛있어라고 증언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음식 맛없기로 유명한 영국의 한 영양사는 각국의 급식을 비교하는 글을 썼는데요. 먼저 영국의 급식은 이렇습니다. 그나마 잘 나오는 학교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이 이 모양이라고 하니 미국인들이 왜 미국 급식 보고 쓰레기나 똥이라고 말하는지 10분 이해가 가네요. 함께 공개된 일본의 급식도 신랄한 비판을 들어야만 했는데요. 사진 속 급식 퀄리티를 보니 욕을 바가지로 먹어도 할 말 없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는 한국과 브라질의 급식을 최고로 꼽았는데요. 브라질의 급식을 보니 영국이나 미국 등지에서 나오는 급식에 비하면 다른 차원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역시 한국 급식이라며 내 최애는 한국 급식이다. 쌀밥과 같은 고탄수화물 음식을 먹는 아이들에게 김치와 같은 발효 음식은 장 건강에 굉장한 도움을 준다. 게다가 초록색 채소와 컬러풀한 채소들, 생선이 단백질 레벨을 향상시켜 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음식이 한국에서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해외의 학부모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돈 내고 급식을 먹는 게 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말이죠. 한국은 2011년부터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원어민 당사들은 자신의 직장에 무척이나 만족하면서 다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밖에서 뛰어놀 시간도 없이 학교, 학원을 전전해야만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도 말합니다.
학생들이 숨막히지 않을 정도로만 공부하고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는 것만이 그들이 바라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들의 바람대로 우리 학생들이 무리하지 않고 맛있는 급식을 먹고 학교를 다니면서 우정도 지키고 선생님들과의 유대도 잘 쌓으며 잘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